지금 또 하나 옵티머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소환해 드리겠습니다. 옵티머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무혐의 해서 그냥 끝나버림으로써 나중에 어마어마한 피해자를 양산한 바로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다. 예. 네. 근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요. 세탁한 자금 중에 옵티머스 자금 5억 원이 서울중앙지검 로비에 사용됐다는 진술이 확보됐단 말이에요. 이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검사들이 룸사롱 갖고 그 검사 중에 한 명이 라임 검사로 들어왔다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특히나 그 진술한 사람이 그 5억 원을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5억 원짜리 수표를 카지노에서 현금으로 바꿔서 그 현금을 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방법이 그러니까 그 굉장히 고액이죠. 그러니까 수표로 뭐 5억, 10억짜리 수표를 사실상 시중은행에서 현금화 시킬 때 신분이 드러나잖아요. 사실 방법이 없어요. 내가 그 입금을 하든 다른 사람한테 이설을 하든 결국에는 내 신분을 표시하지 않으면은 수표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출할 때부터 그러면 5억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인출한 사람의 또 그 신원은 어디 다 기록이 남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방법이거든요. 명동 사채 시장에서도 지금은 이 수표는 위험하기 때문에 잘 안 받으려고 해요. 예. 차라리 이제 달러나 유로는 받아줘도 수표는 잘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전형적으로 외국인 카지노는 현금 유통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 1억이든 10억이든 맡기면 며칠 내에 바로 현금화 시켜줍니다. 수수료를 예. 좀 떼긴 떼지만. 예.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로비를 했다는 건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2018년이고요. 통신전파진흥원이 여기 이제 중앙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던 그런데 계좌 추적도 하지 않고 사실상 무마해 버렸다 이런 건데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한 기간이요.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입니다. 그 사이 2018년이 들어 있는 거고 근데 중앙지검 로비용으로 5억 원을 썼다라고 하면은 이거 윤석열 입장에서 내가 몰랐다면 밑에 있는 새끼들이 슈킹한 거고 알았다면 이거는 탄핵감이죠. 구속감이죠 사실. 예. 몰라도 알아도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언론에 이 기사에 대한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예. 당시 중앙지검 검사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무도 밝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말이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목 타이틀이 저는 그리고 그 이 의도했다고 사- 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언론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거의 안 나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네. 조용하겠지. 아니 하다못해 경제범죄 형사부 부장이 누군지도 이 기사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당시 중앙지검이 검사장이 윤석열이라는 그 단어가 한 번이 나오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올해 그 국정감사 때 윤석열이 이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결과 나온 거 그거는 부장검사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건 나는 등신천치라 이거예요. 아니 내가 그 조직의 장인데 내 부하 직원이 업무 처리한 거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를 안 해서 나는 모른다? 그러면 그는 금치사한자라는 뜻이에요. 하면 안 되지. 아니 그게 코스프레가 이런 거지. 서울중앙지검장인데 그 정도로 말할 수 있으려면 법무부 장관 정도 레벨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일개 뭐 지금은 뭐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고 긴다는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정부 기관이 이 고발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그냥 부장 정결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건 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막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사건 갖고 뭐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다 칩시다 막 이럴 수는 있는데 똑같다. 그럴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윤석열은 그냥 위에서 그냥 멋만 부리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는 얘기가 그게 더 됩니까 그러면은 근데 거기에 막 검사들한테 몇 억이 막 왔다 갔다 해. 지금 드러난 것만 5억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검사들이 그 돈을 받고 이 사건을 그냥 무마해버렸다면 지금 조국 장관 무슨 유재수 사건 무마에 이걸 재판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몰랐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윤석열 자체가 책임져야 되는 사건인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윤석열이 이 건에 대해서 조용하다는 겁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몰랐다면은 이 5억에 대해서 나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밑에 검사들 다 추적해가지고 잡아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야죠. 근데 왜 조용합니까? 왜 언론에서는 윤석열이라는 그 세 글자를 거론을 못합니까? 소중해서 줄리라는 이름이 소중하듯이 너무 소중한 5억이어 가지고 그 보면 볼수록 검찰이라는 조직 정말 더럽지 않습니까? 예. 검사들이면 눈사람 가서 막 이렇게 접대받고 1,000만 원어치 짓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조국 장관 사태에 검찰의 난에 분노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려고 생각하면은 무지아비하게 털어버리고 예. 아니 사건 담당 범죄를 저지른 놈들이 지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막 비자금 같은 걸 모아가지고 요거를 해당 검사 중앙지검에다가 로비를 하면 무마해버려요. 그게 2018년에 일어났다는 일이에요. 국민이 이거 용서해야 됩니까? 근데 공범인 새끼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더 큰 문제지. 진짜 분노스럽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5억 받았다고 생각해 봐요. 추미애 장관 어쩌고저쩌고 특활비 썼니 안 썼니 이런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윤석열의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사건을 그렇게 무마한 것은 왜 무마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나중에 이 얘기가 나온 거잖아. 예. 5억으로 로비용으로 썼다고. 그럼 그 로비한 놈이 누군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 정관 변호사가 반드시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그 A 변호사라고 하는 이주영 변호사도 사실 검찰을 그만두고 정관 변호사로 나서서 밖에서 외곽에서 검찰을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관 변호사들이 그 동료 변호사들 전직 직장의 변호사들을 그러니까 검사들을 끌어들이는 방식 자체가 일단 기자들하고 친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검사 시절에 그 기자들하고 룸사롱을 하나 잡아요. 좋은 데서. 한 상에 1,000만 원짜리는 아니고 약간 그거보다 한 급 낮은 걸로 잡아서 그 자리에서 검사 동료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이 박 검사 요즘 뭐 사건 이런 거 한다며 뭐 이렇게 퇴근하기 전에 잠깐 들어서 목 좀 축이고 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영화 너무 봤네. 이게 이렇게 오면 검사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오면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검사가 기자를 소개를 해주는 거죠. 이게 출입처 그 검사 그 검찰청에 곧 들어갈 기자다. 인사 나누고 그러면 이제 그 정관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이런저런 뒷담화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기자 들으라고. 이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수사 기밀이 계속 나가는다고 합디다. 내가 직접 그걸 본 거는 아닌데 영화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다. 촛불로 있잖아요. 대통령을 탄핵시킨 나라예요. 그리고 민주정부가 들어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놈들은 완전 치외 법권지대에서 열애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밖으로 드러난 것만 이렇습니다. 분노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이나 욕구는 이해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그게 한도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조국도 그냥 털어가지고 법무부 장관 낙마시켜버릴 수도 있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내가 룸사롱 가서 술 처먹거나 현찰로 노비를 받으면 이 사건을 무마해버릴 수도 있고 세상에 이런 권력이 어디 있어요? 최근에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선 주자에 오른다고 하는데 난 진짜 끔찍하다고 느끼는 게 정권이 바뀌고 나면 우리가 뒤지는 건 나중에 문제야. 만약에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검사들은 어떻게 하고 다닐까요? 활개치겠지 거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덮어두는 습관이 있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관은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될 거고 예를 들어서 부장만 지내고 변호사 개업하면은 사건 막 마음대로 조작해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사건 이기게 만들어주고 한 검사장 정도 출신의 변호사는 개업한 지 1년 만에 한 50억 벌어버리고 이거 다 눈 감아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우리는 서비스를 어디서 받아야 돼? 법의 서비스를. 그러니까 악랄하게 정경심 같은 사람한테는 7년 구형하고 정광훈 같은 사람한테는 2년 6개월 구형하는 이런 족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연설하는 것 같다. 진짜 화난다 정말. 네, 조국 전 장관님께서 이 언론의 행태를 광견처럼 또는 애완견처럼 취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 국정감사 때도
이 옵티머스도 그렇고 라임도 그렇고 계속해서 여당 인사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정쟁으로 활용하려고만 하지 이 피해자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뭐 조사나 수사나 취재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근데 그중에 5억은 이렇게 갔지만 다른 돈들은 누가 또 어떻게 먹었는지 그 돈이 언론에 어디로는 또 가진 않았을지 지금 사람들은 되게 의혹이 많은데 이런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를 다 덮어버려. 네. 막 흐릿하게 만들어서 추미애 장관 까는 것만 해. 그래서 추미애 장관 탄핵 청원이 뭐 청와대에 올라갔네 만에 그러면 또 이쪽에서도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논란만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본질은 이런 거죠. 검사들이 놈살령 쳐다니고 뇌물 받고 하는 게 아직도 버젓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이득에 반하면 그 누구도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무시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 감사원까지 동원되니까 아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준의 것들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약간 소름이 끼쳐요. 뭐 실종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국정원 간이 검사가 지금 네.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전체적인 얼개는 다 나왔기 때문에 거대한 배후 세력이 없이는 절대 작동이 불가능한 거다라는 건 검찰도 알고 있고 언론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2천억씩 뭉칫 돈으로 두 군데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두 군데 회사의 대표가 같은 사람이야.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라임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1조 2천억이고 전체 모금액이 1조 7천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조 7천억까지 그 펀드 규모가 늘어날 때까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같이 권력기관, 금융 관련된 권력기관의 어떤 배후에서 눈 감아주거나 조정해주는 힘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상 계좌 조회하면 다 나오잖아요. 검찰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결국에는 알고 있으면서 그것만 쏙 빼고 지금 그 밖에 껍데기만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그 로비를 한 사람도 처벌을 해야 되고 로비로 술 받아 처먹은 검사들도 처벌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피해자들 구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 피해 금액이 1억을 피해 본 사람이 그나마 5천만 원이라도 찾아줄 수 있게 후속 조치를 해주는 게 법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면서 눈 감고 있는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여기서 더 열받는 게 그거지. 사실은 범죄는 검사들이 저질렀는데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 예를 들면 강기정 수석부터 시작해서 이걸 엮으려고 했던 사건인데 검사 출신 변호사까지 동원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과 이동재의 유착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정도의 한계점을 넘었다고 생각해요. 진짜 코로나만 아니면은 촛불 당장 들고 싶은 그런 심리 진짜요.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의 수혜자네. 지금. 수혜자예요, 진짜. 이거 지금 400만, 500만 길거리에 나와서 난리 칠 수 있는 건이라고 내가 너무 봤을 답답하거든요. 때는 그나마 MBC나 JTBC 같은 데는 방송을 열심히 하긴 합니다만 거기도 내가 보기에 몸살이는 게 보여. 나머지는 전무해. 보도하는 건 내가 거의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들은 이렇게 해서 살짝 피해가면서 유야무야 되면서 결국에는 설사 윤석열이 그만둔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그 기득권의 방식은 계속 유지될 거라는 게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지금 검사들한테 윤석열은 소모품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공수처가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는 뭐 검사들만 수사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지금도 오늘도 지금 변호사협회,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회의하고 있긴 한데 되겠습니까? 앉아서 혈압만 올리고 오지. NK 타이번호 좀 갖다 드리면 좋겠다 진짜. 이럴수록 좀 대한 언론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 방송도 우리 유튜브는 노딱이에요. 왜 그러죠? 우리 별 얘기도 들어오면서 안 광고가 안 했는데. 붙는 거지 지금 그러면.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독, 좋아요 이거 필수로 해주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광고도 좀 봐주시고 회원 가입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는 뭐 종편 채널이라도 하나 인수해가지고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맨날 싸워봤자 뭐 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도 되게 답답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렇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우리끼리만. 지금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어요.
이걸 저희는 느끼거든요. 이걸 돌파구가 없으니까 지금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자, 우리의 컨셉은 민주진영의 YTN인데 사실 비교가 안 되고요. 제가 저번에 말했잖아. 그 한길이가 하는 데 있었지. 거기 윤석열 1위 나왔을 때 YTN의 패널들 모여서 토론하는 거 보내 기함했다니까요. 어떤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윤석열 1위 했다고 앞으로 향후 미칠 파장은 앞으로 대선 레이스는 그 미친놈들 아유 여러분 많은 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